자, 미국 시장 개장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유선암과 함께 오늘 살펴볼 주요 뉴스들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얘기하는 동안 그 빈농업 고용이 나왔을 것 같아요. 어떻게 나왔을까요? 와, 너무나 어제 데이터와 너무나 다른 데이터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하나씩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평균 시간당 임금이 0.4가 나와주면서 예상치보다 소폭 높은 수치가 나와줬고요. 비농업 고용 지수는 조금 이따가 더 디테일하게 보겠지만 20만 9천 건수가 나와주면서 예상치를 생각보다 크게 하회하는 수치가 나와줬는데 이게 되게 오랜만에 하회하는 수치라 또 엄청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민간 비농업 부문 고용 지수가 특히 예상치를 많이 하회하는 데이터가 나와줬고 실업률 같은 경우도 3.6%로 예상치와 일치하는 데이터 나와줬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고용 지표를 좀 더 자세하게 한번 봐주시죠. 네, 사실 어제자 데이터부터 좀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요. 졸트 직장 창틀 구인구직 데이터라고 하죠. 구인구직 데이터는 실업자 한 명당 직장 창출 1.6명이 나와주면서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직장 창출 데이터가 나와줬고요. 그 안에서 또 ISM 서비스업 지수도 어제 나와줬었는데요. 예상치를 크게 상회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드리자면 일단 서비스업 관련해서는 좀 더 새로운 오더량도 크게 늘어나고요. 서비스업 자체도 확장세가 큰 것으로 나타나줬는데요. 특히 어제자 졸트 직장 창출 데이터, 오늘 비농업 고용 지수, 그리고 ISM 서비스업 지수 모든 것들을 합쳐서 봤을 때 대면에서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업들이 특히 강세인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ISM 서비스업 지수와 이번에 나온 비농업 고용지수에서도 나와줬는데요. 요번에 나온 비농업 고용지수에서 지금 여전히 직장 창출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섹터를 보신다면 정부 쪽 섹터, 그리고 헬스케어 섹터, 소셜 어시스턴트, 소셜 워커들에 대한 섹터고요. 건축에 관련된 섹터가 있습니다. 사실상 어제 데이터와 숫자만 다를 뿐 어떻게 보면 잘 나가는 섹터는 잘 나가고 못 나가는 섹터는 여전히 못 나가는 제조업 같은 경우는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보여지고 있고 헬스케어, 소셜 어시스턴스 혹은 뭐 건축 쪽까지는 여전히 상승하고 있는 데이터를 보여줬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ADP 비농업 고용지수가 너무나도 예상치를 크게 2배 가깝게 높게 나오는 데이터가 있어서 애널리스트들이나 사실 저도 사실 이번 비농업 고용지수가 노동부에서 발표한 게 높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지만 의외로 너무나도 낮게 나오는 모습에 조금 저도 놀라는 모습이 있었고 그리고 채권도 하락하는 모습들이 많이 나와줬는데요. 사실 요거에 대해서 조금만 더 알려드리면 이제 ADP 같은 경우는 직원 급여를 지급해주고 이런 부분들을 관리해주는 회사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훨씬 더 대기업들 지금 개인이 이렇게 관리를 해주는 것보다 대기업이 관리해주는 것을 원하는 대기업들 위주로 구성된 게 바로 이 ADP의 데이터고요. 노동부 같은 경우는 자신들이 설문조사를 보내서 하는 조사다 보니까 약 40% 정도는 사실 이 설문조사 전체의 40% 정도는 직원이 20% 미만, 20명 미만인 사업체로 구성이 돼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서로가 구성하는 이제 인원들 혹은 회사들 관련해서 차이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차이들이 나온 것이라고 생각이 좀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임금 상승률과 그리고 이런 전반적인 것들, 그러니까 임금 상승률은 생각보다 조금 높았다고 말씀하셨죠? 네네. 그리고 대신 고용 개수는 생각보다 훨씬 적게 나왔어요. 네, 그럼 맞습니다. 이게 사실, 네. 네네. 어제자 ISM 제조업 지수에서 나온 거는 또 재미난 거는, 서비스업 지수에서 나온 거는 평균 시간당 임금 상승률이 좀 꺾이고 있다. 어제자, 죄송합니다. 어제자 데이터들은 좀 평균 시간당 임금은 좀 꺾이고, 비농업 고용 지수는 좀 오르고 있다라는 데이터였는데, 오늘자 데이터는 좀 아예 반대로 나와준 거라서, 좀 재미나게 봤는데, 일단은 전체적으로 채권 투자자가 금리를 내리고 있다라는 소리는 전체적으로 이 데이터가 소프트한 데이터다. 예상치를 하회하는 고용 쪽이 좀 나아지고 있다는 고용과 이제 공급과 수요의 밸런스라고 하죠. 노동의 공급과 수요의 밸런스가 많이 나아지고 있다라는 데이터로 해석한다라고 생각이 되네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시장에서는 특히 채권 시장 참가자들은 이번 지표 보니까 그래, 금리를 아주 그렇게 많이 올리진 않아도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네요. 자, 좋습니다. 자, 다음 뉴스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다음 뉴스는 정말 커다란 뉴스고요. 사실 제가 보유하고 있는 회사 중 하나인데, 네, 알리바바에서 벌금을 맞았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커다란 호재로 만들어지고 있어요. 재미난 건 이 엔트그룹에 지금 벌금이 1.4조 원, 약 1빌리언 달러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가 됐는데, 알리바바가 어제 주가가 이 소식이 나오자마자 4%, 3%가량 급등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전에 사실 알리바바 쪽에서 진행을 하는 알리페이를 만들면서 사실 은행의 사기업화를 이끌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중국 정부에서 미움을 받아서 커다랗게 제재를 받고 뭐 마윈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뭐 여러 가지 홍차를 마시게 됐다라는 이야기 등 여러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드디어 끝나는 일단락이 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 중국 쪽 정부에서는요 핀테크 엔트그룹에 관해서 계속해서 압박을 하면서 우리가 언제든지 벌금을 더 부과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더 제재를 가할 수 있다라는 식을 통해서 알리바바가 성장하는데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 있었는데요. 분명히 벌금 자체가 굉장히 커 보이기는 하지만 알리바바라는 그룹 사이즈에 비해서 그렇게 큰 사이즈는 아니고요. 또 가장 중요한 거는 이렇게 제재가 끝난다는 것 자체가 엔투그룹이 진행하는 여러 가지 핀테크 관련한 사업들도 어느 정도 다시 또 진행할 수 있다라는 희망감이 들면서 오늘 알리바바 주가가 크게 오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벌금을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호재로 해석하면서 알리바바의 시간의 거래 주가가 올라가고 있다는 것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 옐런 재무장관이 이제 중국에서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을 했는데 관련 뉴스들도 준비되어 있죠? 네, 옐런 재무장관이 지금 현재 중국을 방문 중에 여러 뉴스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일단 방중 도중에 중국이 진행하고 있는 갈륨과 게르마늄 수출의 제한에 대한 것을 단호히 반대한다라는 입장을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중국과의 경쟁에 관해서 승자 독식이 아닌 양쪽 다 나눠 갖는 건전한 경쟁을 원한다라는 이야기를 강조를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실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무래도 간첩법에 대한 부분도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눌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당장 아무래도 커다란 결과가 나오기에는 그래도 좀 이르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리바이스가 오늘 아침에 실적을 발표했어요. 근데 좀 안 좋더라고요. 시간의 거래에서도 하락하기도 하고요. 네, 맞습니다. 리바이스가 문제가 어닝을 발표를 했는데 가이던스에 대한 것을 거의 5%가량 전망을 하향 조정했는데요. 일단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재고가 최고조에 도달을 했다라고 사실상 리바이스의 청바지가 예상만큼 잘 팔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너무나 많은 것을 제조를 했고 사실 이런 부분들이 저는 최근에 나오고 있는 양극화라고 얘기를 하나요? 최근에 서비스업은 다시 또 잘 올라가고 있는데 제조업 지수는 8개월 이상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다라는 점. 사실 이런 부분들이 리바이스 청바지를 통해서 정말 잘 나타났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리바이스 같은 경우는 재고도 높아지는 가운데 안에서 재고 수주량도 이제 전체적으로 발주량도 줄이고 있고요. 그것은 수요의 하락에 따른 대응 방식으로 보이고요. 또 이런 것들이 생각해 보면은 여러 가지 오늘 서비스 섹터나 오늘 뭐 여러 가지 비농업 고용 지수에서 나왔을 때 레저 쪽이 커다랗게 상승했다고 했는데 또 이런 거는 또 보면은 카니발 같은 크루즈주를 보시면 잘 나가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다 보니까 최근에 이런 어닝들이 이런 최근의 추세를 크게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리바이스는 저도 가끔 사서 입는데 투자에는 그렇게 썩 관심이 많지 않은 기업이긴 해요. 자, 그리고 이거 되게 특이하네요. 우리 여름마다 꼭 정말 인기 있는 신발이죠. 슬리퍼죠. 버켄슈탁이 IPO를 고려하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제 엘 카르턴에서 사실상 버켄스톡의 주식을 거의 대부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인데 이 버켄스탁을 IPO를 고려를 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일단은 LVMH 다들 알고 있는 LVMH라는 기업이 이제 결국 골드만삭스와 JP 모건이 이 IPO를 도와준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런 것들 관련해서 밸류에이션이 약 6빌리언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떤 기업인지 좀 얘기를 해드리면 사실 저도 이 기업을 잘 몰랐거든요. 제가 샌달을 잘 안 신다 보니까. 근데 조사하다 보니까 샌달 관련해서 굉장히 커다란 마켓시어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 중 하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의류 관련한 투자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조금 커다란 관심사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버켄슈탁 글쎄 모르겠어요. 버켄슈탁을 제가 투자를 하게 될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저는 그런 의미는 좀 있을 것 같아요. 워낙 IPO 시장이 지금 한창 얼어붙었었는데 조금씩 풀리고 있는 것 아닌가. 사실 IPO가 진행이 돼야지 대규모 자금이 시장에 한번 쿵 들어오게 되는 효과를 줘서 사실 시장의 유동성을 늘려주는데 IPO가 되게 좋은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이런 데에 좀 더 긍정적인 역할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애플 비전 프로. 좀 애플 비전 프로와 관련된 뉴스는 뭘까요? 네, 사실 제가 어제 말씀을 드리면서 비전 프로가 생산량을 줄일 것 같다라는 말씀을 몇 번 전달을 해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애플이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일단 비전 프로에 관해서 예약을 받은 만큼만 생산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실상 전에 전달해 드렸던 생산량 감소가 아마 현실화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은 애플 쪽에서 찾아보기를 일단 몇몇 사람들이 뭐 조사한 바에 따르면 몇몇 사람들이 이것을 계속 입기에는 계속 쓰고 있기에는 좀 커다란 문제점이 발견이 됐다라는 이야기가 발표가 되면서 전체적으로 애플 쪽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수요 조절을 좀 공급 조절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이거 애플 비전 프로를 생각보다 덜 생산한다고 해서 애플의 주가가 떨어지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음. 어느 정도 선반영이 돼 있는 것도 그렇고요. 애초부터 처음부터 잘 나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크게 없었기 때문에 아마 크게 주가에 영향을 주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저도 이 소식 들었는데 미국의 바이오젠이라고 하는 제약회사, 신약개발 회사이기도 하고 제약회사이기도 하죠. 제약회사가 그 알츠하이머 치매 치료제 FDA 승인을 받았어요. 네, 맞습니다. 사실 알츠하이머 병에 관련해서는 사실 승인받은 치료제가 별로 없는데 그중 하나가 새롭게 레켐비라는 치료약이 바이오젠과 에자이가 공동 개발한 약인데요. 이것이 정식 승인이 나왔습니다. 일단은 이 알츠하이머병 관련해서는 28%가량 진행 속도를 늦춰준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고요. 그리고 이거는 좀 재미난 건 카사바 사이언스가 제공하고 있는 38%보다는 조금 낮은 수치고요. 그리고 일라이 릴리에서 제공하고 있는 약보다도 좀 낮은 수치로 보이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관련해서 이제 약 9조 6, 레켄비의 전 세계 매출은 2030년까지 9조 원이 넘는 수치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모든 레켄비에 대한 금액은 이제 메디케어가 책임져 줄 수 있다라는 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저는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애널리스트들은 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전히 이 바이오젠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안 좋은 투자 등급을 유지를 하기로 했다라고 얘기가 나와서 오늘 전체적으로 주가가 오르고 있는 모습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개별 기업 뉴스들 몇 가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이것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네, 마지막으로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오늘 주가가 좀 변동성이 있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디비den드를 배당금을 9%가량 시켜준다는 발표가 있었고요. 그리고 챗GPT 같은 경우는 지금 발주 이후로 최초 시작한 이후로 처음으로 쓰는 인구가 감소를 했다라고 발표가 나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미국 시장이 열렸으니까요. 저와 함께 간략하게 장 초반 분위기 어떤지 살펴보도록 하죠. 자, 조금 전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용 지표는 그렇게 금리를 아주 강하게 올려야 되는 건 아니구나라는 걸 보여줄 정도로 좀 너무 타이트하지 않다. 이런 모습이 나타났어요. 자, 그래서 사실 미국 증시는 그렇게 크게 빠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화면과 함께 보시죠. 나스닥이 0.02% 약보합, 다우지수 0.23% 약보합, S&P 500 지수도 0.18% 약보합. 이 정도입니다. 일단 지표가 뭐 시장 투자 심리에는 긍정적으로 나왔으니까 그렇게 떨어지고 있진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럼 올라야 되는데 왜 안 오르냐? 사실 이 부분 때문인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은 페드워치 2를 그러니까 CME 그 페드워치 2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걸 오늘 그 고용 지표가 발표되기 전에 보고 왔었거든요. 근데 7월 금리 인상 확률이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84% 정도였었는데 이게 그 고용지표 발표와 함께 94%로 사실상 기정사실화 됐습니다. 물론 날짜가 다가오고 있으니까 높아진 걸 수도 있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금리 인상 확률이 확실히 높아졌기 때문에 결국 시장에서는 이거를 뭐 좀 부정적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 당장 금리를 올리니까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보여드릴게요. 2년물 국채금리. 그러니까 기준금리를 그대로 따라가는 2년물 국채금리는 오히려 크게 하락하고 있죠. 지금
6bp 정도 지금 빠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루에 6bp 정도면 꽤 빠르게 하락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금리가 뭐 2단계, 3단계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시장이 그냥 홈조세를 좀 보이고 있다.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체적인 분위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전체적인 분위기는 이렇습니다. 자, 말씀드렸던 것처럼 혼조세입니다. 뭐 크게 올라가지도 크게 떨어지지도 않는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인데 이런 가운데 뭐 테슬라는 오늘 1.2% 오르고 있네요. 그리고 아마존도 0.5% 정도 상승하고 있고요. 자, 뭐 아주 크게 오르거나 아주 크게 떨어지거나 이런 분위기는 아니고 전체적으로 혼조세를 좀 종목별로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몇 가지 기업의 움직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앞서 이야기가 나왔었던 리바이스 한번 볼게요. 리바이스가 일단 아웃룩, 가이던스 자체를 굉장히 나쁘게 좀 줬기 때문에 시장은 시간을 거래에서부터 하락을 했었거든요. 리바이스는 오늘 지금 8% 넘게 빠지고 있습니다. 물론 관심은 없으니까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다음 기업은 바로 리비안입니다. 리비안은 사실 그 얼마 전에 2분기 판매량, 인도량이 발표가 됐을 때부터 오르기 시작해서 계속 오르고 있거든요. 일단 그 좀 상황이 변하고 있다는 모습.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이거 양산 되겠어? 라는 의구심이 있었다면 이번 2분기 판매량을 통해서 진짜 양산에 들어가네? 라고 하는 완전 뭔가 변화된 모습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좀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전고점에 비하면 아직도 한참 남았죠. 하지만 그 2분기 판매량, 인도량과 함께 지금 시장의 모습이 완전 바뀌고 있다는 게 약간은 좀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자, 알리바바도 이왕 뉴스 전해주신 김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리바바. 자, 알리바바도 오늘 4.3% 정도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로 제가 한번 봤고요. 자, 유선남님, 좀 추가적으로 해주실 이야기 있을까요? 네, 오늘 사실 알리바바 관련해서는 어제 좀 재미난 움직임이 관찰이 됐었는데요. 어제 사실 알리바바 콜옵션을 2 밀리언 달러어치를 대량으로 구매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뭔가 역시 그런 일이 있을 때는 무언가 정보가 샜다라는 느낌이 좀 들고요. 그리고 오늘 전체적으로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좋은 모습을 은행 섹터 자체가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오늘 모든 섹터가 오르는 섹터와 내려가는 섹터가 섞인 혼조세가 모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전체적으로 이제 노동 데이터 관련해서는 일단은 예상치와 비슷하게 그리고 소폭 하회에 나왔다. 그리고 어제자 데이터 합쳐서 보면 전체적으로는 그냥 주가에 그냥 너무 나쁘지도 않고 너무 좋지도 않은 모습으로 나왔다 정도로 해석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나온 지표는 딱 중립 정도다. 중립 정도다. 저도 좀 그렇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글로벌 개장 시황 살펴봤습니다. 이번 한 주도 저희 유선남님 수고 많이 해주셨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 같은 시간에 또 도와주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글로벌 라이브 시간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주말에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지금 저희 얘기하는데 자꾸 박메타님하고 대리킴님 얘기하시고 자, 여러분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는 이제 뭐 이번 주말에 또 그 아드님과 함께 여기저기 놀러 다닐 생각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좋은 주말 보내시고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같은 시간에 오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여러 가지 원칙과 사고 체계는 존재하거든요. 대가들의 사고 체계, 투자 기법이 아니라 생각의 방법. 그런 거를 분해를 해서 재구성을 해서 하나의 어떤 틀로 조합을 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 같다. 라쿤 자산운용 홍진채 대표의 거인의 어깨 19년간 초과 수익을 달성한 그가 어떻게 주식 대가들의 투자법을 활용했는지 이 책에서 최초로 공개합니다. 대가들의 검증된 투자법을 여러분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시죠.